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평일입니다. 자, 어제는 미국의 다우와 나스닥이 하락을 하면서 우리 지수가 야간 선물부터 밀리기 시작을 했고, 코스피와 코스닥도 장 초반에는 하락으로 가다가 상하이 종합지수가 급등을 하면서 코스피는 0.08%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8% 정도 하락으로 갔으나 장 막판에 약간의 상승세가 나오면서 0.5%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와 중국의 리오가 회담을 하면서 과연 무역 협상이 휴전이 연기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3월 1일부터서 예전처럼 다시 무역 전쟁이 시작되는가, 여러 가지 이슈가 오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날 특히 대북주 같은 경우에는 급등을 한 종목도 있었는데, 이렇게 한창 같은 종목은 3시 넘어서 막판에 투매가 나오면서 24%에서 종가는 5% 정도로 마감이 되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은 이런 종목을 분명히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계속 이 대북주라든가 이런 거 장난칠 수 있으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한 지금 2주 가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설마 이런 거는 매매 안 하셨겠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이 끝나고 어떤 식으로 우리 증시가 흘러갈까에 대해서 잠깐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가 아직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내일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오늘 장 분석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외 증시와 국내 증시, 그리고 오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참고로 지금 시간이 4시 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시간의 단일가도 안 끝났고, 그리고 유럽장, 미국장도 개장을 안 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증시입니다. 자, 먼저 다우 지수입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어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 상당히 부진한 걸로 나와서 그 영향인지 0.4% 정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미국이 지금 선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위아래로 방향성이 지금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금요일, 즉 오늘까지 선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쪽으로 확 치고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밑으로 확 빠지거나 그런 방향성이 아직까지는 나오기 힘듭니다. 자,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도 0.4%. 어제랑 오늘 특별히 실적을 발표한 기업도 별로 없었고 딱히 뉴스라고 할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우라던가 나스닥이 조용조용한 겁니다. 어디 유명 기업 실적 발표했는데 거기서 팍 내렸다면은 나스닥이라던가 다우에 영향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커다란 실적을 발표할 수 있는 회사가 별로 없어요. 그 덕분인지 이제 경제 지표가 생각보다 좋게 안 나왔어도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39%밖에 하락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상하이 종합지수입니다.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1.91%로 마감을 했는데, 어제도 보신 분이 있나요? 어제 같은 경우에 1%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근데 장 막판에 몇 프로로 마감이 됐습니까? 0.34%. 예. 쫙 올렸다가 쫙 내렸는데 우리나라도 그걸 어제 따라갔어요. 그리고 오늘도 따라갔어요. 오늘도 우리나라 지수도 하락으로 가고 있었는데 중국이 오늘 2% 가까이 오르면서 우리나라도 상승으로 마감이 됐죠. 지금 중국을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오늘 2월 28일까지 중국 A주 편입을 확대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게 발표가 됩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MSCI 지수에 중국 A주를 편입을 늘린다고 하면은 우리 증시에 있는 자금을 꺼내서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 증시에 매우 큰 악영향을 가져오겠죠. 그리고 또 3월 1일까지 무역 전쟁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3월 1일 날 발표가 되고 요것도 3월 1일 날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투심이 죽었어요. 거래량도 마르고 투심이 죽었기 때문에 별로 거래량도 안 터졌는데 급락하는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오늘 뭐 TK케미칼, 오늘 유시민, 당신은 시민,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내렸는데 별로 거래량도 터지지 않았는데 요 정도 거래량에 5% 아니 6% 가까이 내렸죠. 그리고 오늘 외국인이라던가 기관도 거의 세게 사는 것도 없었고 기관이나 외국인도 금요일이기 때문에 아주 시몬스 침대처럼 조용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뭐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에 딱히 힘을 그렇게 크게 주지 않았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외국인이 매도를 했고 삼성전자는 사긴 샀는데 어제 그리고 엊그제 거보다는 이틀 전보다는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외국인의 수급은 이번 주는 별로 나쁘지 않았어요. 뭐 하루 빼고 이렇게 이틀을 제외하고 매수를 했는데 매수량이 더 많기 때문에 이번 주만 놓고 보면은 코스피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하루 빼고 다 샀어요. 그리고 거의 한 달 이상, 한 달 가까이 거의 코스닥에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는 지난 테마인 뭐 OLED라던가 반도체 그리고 대북주라던가 그런 테마에 얽혀가지고 지금 현재 코스닥 수급이 이렇게 많이 잡혀 있습니다. 연기금이라던가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샀습니다. 어제는 팔았고 금융투자는 이렇게 매수가 나오는데 투시는 진짜 언제 살지 모르겠어요. 진짜 와, 투시는 진짜 투신자사라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 2달 넘게 하루도 안 사요 이거 지금. 이게 28일로 나와 있는데 60일 봐도 아우 이거 징그러워요 정말. 꼭 내 얼굴 보는 것 같네. 거래일수로 따지면 거의 2달인데 징그럽게 안 사네요. 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50을 또 못 넘고 또 내려왔는데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내렸다고 뭐 안 좋다고 하긴 그런데 내린 종목이 훨씬 많았어요. 지수적으로 따지면은 뭐 0.5% 정도야 빠질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해도 하락 종목이 774 종목, 상승 종목이 417 종목. 보통 이 정도 빠졌으면은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대 50, 그 정도 아니면 55대 55. 오른 종목이 한 500개, 내린 종목이 뭐 450개 이 정도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린 종목 중이 훨씬 더 비중이 많고 그리고 내리는 퍼센트가 되게 높아요. 아까 뭐 TK케미칼 뭐 이런 것도 그렇지만 이게 하락률이 지금 테마주 같은 경우 팍팍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거대한 빅이슈 이벤트가 3개나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도 줄어들고 투매가 나오면은 정말 미친 듯이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셀트리온이라던가 신라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애들 다 보면은 4일 동안 단 한 번도 오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인만 이렇게 사고 있죠. 그 뜻은 지금 여러분 이런 데 보면은 물반 고기반이 아니라 거의 물고기가 좀 더 적고 물이 더 많은 편인데 여러분이 지금 정말 이상한 종목 잘못 가지고 있으면은 계속 손실만 본다는 거예요. 뭐 다른 종목이 50%가 오르면 뭐합니까?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4일 5일 동안 계속 내리기만 하는데 나머지 물반 고기반 증시 이렇게 50대 50이 나와도 이 50배에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일 내리는 종목도 있고 매일 안 가는 종목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애들만 계속 가고 여기 애들은 계속 뒤처지고 그러면은 진짜 종목 잘못 들고 있으면은 뭐 지수가 1% 오르든 2% 오르든 자기는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제 핫했던 갤럭시 S10에 암호화폐 지갑이 들어간다고 해서 어제 블록체인 관련주가 상한가를 간 종목도 있었고 급등한 종목도 있었는데 어제 이 영상을 보신 분들 기억하시죠? 어제 갤럭시 S10 보안주 급등 새로운 테마의 탄생인가 이 영상을 보시면은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많이 매매를 했는데 맨날 띄워놓고 이런 식으로 급등 한번 시켜놓고 그 다음날 이렇게 올렸다가 빼버리는 좀 이런 악질적인 특성이 있어가지고 는 좀 잘 안 건드렸어요. 그리고 윗꼬리 전문가여서 라운 CQ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가 너무 잘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거 조심하라 그렇게도 얘기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이 블록체인이라던가 이 보안 관련주 때리면 안 된다고. 어제 제가 판 이유가 있다고. 이게 투상이 나와버리면 투자 경고도 걸리고 어제 또 한 말이 뭡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이기 때문에 투심도 안 좋고 대규모의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얘네 내일 아침부터 시초가에 때리지 말라. 계속 경고를 했죠.
얘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지난번에도 이렇게 급등시켜 놓고 위에서 빼버리고 위에서 빼버리고 위에서 빼버리고 빼버리지처럼 계속 빼버리는 이런 좀 나쁜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K사인이 더 잘 갔는데 라운시큐어보다 이거를 보면은 어떤 놈이 대장주인지 알겠죠? 자, 첫 번째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라운시큐어, 그 다음에 어떤 놈이 더 적게 내렸죠? 한국전자인증? 아닙니다. 얘는 어제 상한가를 못 말랐어요. 상한가를 마른 종목 중에서 보시면은 요놈 다음에 요놈, 그 다음에 요놈 이렇게 돼 있고, 드림 시큐어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제 단일 계좌 거래량 상위 종목이라고 해서 투자주의가 들어갔고 그 덕분에 신용이 막혔습니다. 신용도 막히고 증백 종목으로 오늘 변신을 해가지고 어제 시간의 단일가 같은 경우에는 안 빠졌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시간의 단일가 붙어서 투매가 나오고 그 다음날 시초가에 좀 밀릴 수 있다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하락으로 끝났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투심이 안 좋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상승보다는 오히려 더 하락으로 끝나고 아예 얘는 오르지도 못했어요. 오르지 못하고 그냥 슉 빠졌는데 야, 이런 종목 그러니까 후발주자 1등, 2등, 3등 중에서도 완전 꼴찌를 매매를 하면은 그냥 남들 오를 때 오르는 것도 못 먹고 그냥 투매 맞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그냥 때리면 안 됩니다. 아니 여러분 한창도 그랬지만 이게 한 2시 반 넘어가지고 상한가 못 마르면은 투매 나와요. 투매. 어제 얘도 상한가 말 것처럼 이 동시호가 때까지 이렇게 촥 꼬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꼬셔놓고서 동시호가에서 팍 던졌잖아요. 되게 쓰레기 같아. 상한가 근처까지 동시호가 전에 13시 20분, 3시 20분 전까지 동시호가로 이렇게 꼬셔놓고 그 다음에 동시호가 때 이렇게 투매를 내보냈던 그 종목이에요.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계속 던지잖아. 얼마나 쓰레기 같아요. 여러분이 진짜 이런 영상 보고 수익은 못 봐도 진짜 이거 조심해라 이것만 따라도 여러분 시장에서 일단 살아남고 큰 손실도 안 보죠. 이런 거 분명히 때렸을 거야. 아침에 막 라운시큐어가 13% 급등한 거 보고 다른 놈 뭐 때릴 거 없나. 다른 놈은 아직 시세 안 줬으니까 그놈 때려야지 하면서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장가 버튼 누르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얘는 찜찜해서 못한다니까요. 저는 탁 해서 주고 참 하나도 안 갔죠. 그나마 오늘 라운시큐어는 그나마 1% 상승으로 끝났지만 나머지 애들은 뭐 8%, 10% 이거 어떻게 해요.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 어제 11% 올려놓고 빼버리고 SG솔루션은 또 얘는 말할 것도 없죠. 이게 다음날 또 상한가를 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급등시키려면은 미장이 좋거나 그리고 또 우리나라 야간 선물이 좋거나 아니면은 뭔가 또 다른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금요일이라서 그러기도 힘들죠. 금요일만 아니어도 오늘 상 말 수 있는 종목이 많은데 한창도 오늘 금요일이니까 그냥 한창 잘 나가다가 죽어버렸잖아요. 한창 이놈도 참 쓰레기였어요. 오늘 얘 3시에 던졌어. 3시에 착 이렇게 던졌어요. 이거 내가 봤는데 보고 있었는데 쫙 빠져가지고 아주 진짜 잘 빠진 몸매처럼 쫙 잘 빠지대요. 한 20%에서 그냥 쫙 내려가는데 얘는 15시 20분, 3시 20분 되기 전에 3시 5분인가에 VI가 걸렸습니다. 밑으로 위로 올라서 VI 걸리는 게 아니라 위에서 너무 많이 빠지면 VI가 걸리거든요. VI가 딱 2번 걸렸어요. 24%에서 11%를 빼면은 몇 프로야? 14%때 한 번 걸리고 또 한 번 걸리고 오늘 위로 올라가다가 걸리고 내려가다가 걸리고 2번 걸렸죠. 자, 오늘 뭐 대북주가 올랐는데 무슨 이유로 무슨 뉴스에 올랐나? 자, 한번 찾아봅시다. 자, 미국, 북한 별다른 뉴스 없어요. 트럼프, 북한 아무 뉴스 없습니다. 대북주 주가를 보시면은 뭐 대유 오늘 2% 올랐어요. 2% 올랐는데 얘는 빠진 게 너무 많죠. 얘는 이제 2주 전부터서 지금 빠진 게 10% 이상 빠졌고 지금 여기서 2% 올라온다고 해도 본전도 안 와요. 그러면은 경농 오늘 10% 가까이 올랐죠. 9점 몇 프로? 9.26 올랐어도 2주 전부터서 이걸 잡은 애들은 아직 본전도 안 왔고 이거 2주 전부터서 이제 분할로 잡아간다 하신 분들은 이런 거 안 좋다는 게 그거예요. 어차피 자기 본전도 안 오는데 이걸 뭐 해서 뭐 합니까? 2주 전부터서 모든 사람들이 이거 사야 된다 막 이렇게 추천하고 있길래
쟤네들이 진짜 선침해 안 한 이상 이런 거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뭐 현대사료라던가 비료주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시세가 없죠. 오늘 경록만 좀 많이 올랐어요. 아시아정면 뭐 2% 올랐는데 뭐 별 볼 일 없어요. 얘도 별 볼 일 없고. 그러면은 빤스 회사 좋은 사람들 오늘 한 3%인가 오르던데 아이고 2.72 이렇게 이번 주 계속 내리다가 2% 잠깐 올랐는데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럼 인디에프는 회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를 수가 없죠. 이거 4% 올랐어도 이런 데까지 못 치고 올라가요. 뭐 올라오면 또 대주주가 매도하거나 그러겠죠. 그 다음에 뭐 철도주가 올랐나? 현대로템은 뭐 엊그저께 수주인가? 기업 공시 딱 보니까 여기 보면은 뭐 매척을 수주했다 뭐 이렇게 뉴스도 나오던데 여기 보니까 906억 규모 방글라데시 디젤 기차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럼 어제 올랐느냐? 저 21일 뉴스거든요. 안 올랐어요. 오히려 내렸죠. 오늘 1%. 저런 뉴스 나와도 지금 가기가 힘들죠. 현대 엘레베이 같은 경우에도 오늘 2% 올랐으면은 그럼 대망의 대하티아이는 얘는 10,000원 찍었을 때부터서 이게 10,000원을 지지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꼬시고 던지는 겁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9,000원도 위태한데 아휴. 자, 새로운 금강산 테마주 DSR 이거는 뭡니까? 짐 로저스 아저씨가 방구 간다고 난 다음에 갑자기 떴는데 그런 간다는 말 있지도 않았다. 정정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그냥 뿡 띄우더니 다시 이제 촥 빠지고 있죠. 얘 같은 경우에 오늘 오히려 급락이 나왔어요. 4.1% 정도 내리고 제강 같은 경우에는 6% 정도 빠지고 왜 얘는 빠졌냐? 얘는 대북주이면서도 동시에 뭡니까? 당신은 시민, 유시민 테마주인데 유시민 테마주 오늘 뭐 SG 충방 6% 가까이 내렸죠. 보혜양조 뭐 요런 애들이 다 내리면서 한쪽에 안 좋은 뉴스가 나오니까 저걸 또 따라간 거죠. 그러면은 오늘 또 아난티는 올랐어요. 5% 가까이 7% 가까이 올랐다고 5%를 마감을 했는데 2주 전에 어차피 이거를 선침해 했어도 본전도 안 오죠. 진짜 한창 보고 오늘 진짜 깜짝 놀랐어요. 한창 상한가 말까? 근데 금요일날 진짜 말기 힘들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자 경고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쪽까지 올랐으니까. 아마 받았을걸요? 단기과열장치 들어가고 투자 경고 봤죠? 이렇게 맞기 때문에 지금 아마 시간의 단일가에도 내릴 겁니다. 짜자잔 내렸나? 내렸네. 지금 이렇게 됐는데 시간의 단일가도 이런 거 보면은 신용도 못 쓰게 되고 다음 주에 뭐 미수도 막히고 그 다음에 투자 심리도 위축되고 그런데 2월 28일 날 회당까지 있네. 그러면은 여기를 뚫고 올라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단일가까지 걸린다고 하는데 단일가 매매 해보신 분 알지만 좀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30분 단위로 매매하는데 이 30분 딱 되기 전에 29분 그때 되면은 이게 막 3% 올랐다 내렸다 막 해서 되게 좀 쫄리고 답답한데 그런 거 전 진짜 싫어요. 대북 뭐 좋은 뉴스 없거나 뭐 그러면은 솔직히 다음 주도 기대할 필요가 없죠. 근데 어제 올릴까 안 올릴까 한번 생각을 했어요. 얘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을 조금이라도 좀 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는 신규로 올라왔지만 아난티라던가 요런 애들 여기 좀 물량 이런 거 있는데 한번 팍 끌어올린 다음에 한번 좀 던질 것 같기도 하다 요런 생각을 했는데 3일 남았어요. 3일. 다음 주 월, 화, 수 이날은 못해요. 이날은 그냥 쭉 올린 다음에 시작부터 빼버리면은 어떻게 당할 수도 있고 이벤트가 끝나니까 공략한다고 해봐야 2, 3일인데 오늘 잠깐 올리고 다음 주 시초가에 띄우고 그 다음에 팔 것인가 아니면 다음 주 시초가에 좀 비리비리하고 이틀간 조정 주고 이제 이벤트 당일 아니면 전날에 촥 하고 올리고 불꽃쇼하고 끝날 것인가. 불꽃쇼를 한다고 해도 자기 본전에도 안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계속 얘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2주 전부터 지금은 뭐 대북주 모아가야 될 때입니다. 뭐합니다. 뭐 그런 애들을 보면은 다 여기란 말이야. 이런데 꼭대기에서 지금 물려가지고 이쪽에 있으니까 이거 돌파하고 여기 뚫고 가게 할까? 여기까지는 꼬신다? 그런 거 생각도 별로 하기가 싫어요. 오늘 한창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상한가 갈 거 여러분 막 생각했을 거 아니야. 드디어 움직이는구나 대북주 하고 있다가 그냥 한 방 맞는 거죠. 여러분 한 2시 넘어가지고 상한가 못 마는 거 조심해요. 이거 2시 딱이잖아요. 2시 15분부터 쫙 뺐는데 그 위로 못 올라가는 거는 거의 기대감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던진단 말이에요. 어제 드림 시큐리티도
드림 시큐리티도 이쪽에서 진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동시효과까지 꼬셔놓고 던져. 자, 그리고 오늘 전기차 관련주가 상당히 움직임이 안 좋았죠. 일진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에는 4% 정도 빠졌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3.6% 정도 빠졌고, 그냥 전기차 쪽 섹터가 되게 안 좋았어요. P&E 솔루션 3% 정도 빠졌고, P&T, 우리산업홀딩스 그냥 다 찍어봐도 없네. 삼성 SDI도 다 빠졌고, 상하프론티어도 빠졌고, 사마콘덴서 요런 애들도 다 빠졌고, 뭔 일 있나 살펴봤더니 딱히 이슈는 없어요. 그럼 테슬라 주가가 내렸나? 예, 테슬라 주가가 3.7% 정도 내렸어요. 그럼 테슬라에 무슨 일이 있나? 여기 보시면은 컨슈머 리포트가 더 이상 테슬라 3, 넘버 3 옛날에 한석규 씨 나오던 그걸 더 이상 추천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3% 가까이 빠졌다고 나오네요. 전기차가 안 팔리면 이렇게 전기차 부품주도 잘 안 나가죠. 그래서 빠진 것도 있는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어제 먼저 때려 맞았죠. 매도 먼저 맞은 놈이 임자라고. 자, 어제 이렇게 4% 가까이 빠지고 오늘 이렇게 0.93% 올랐어요. 아, 얘도 11만원 한번 넘고 바로 또 자꾸 빠지는데 진짜 잘 삐지는 것도 아니고 잘 빠져네요. 얘도. 여기 한번 탁 찍었을 때 하고 여기 한번 찍었을 때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게 요런 거예요. 이걸 못 뚫으네 또. 근데 얘는 테슬라에서 좀 뭐만 탁 되면은 이제 얘도 이쪽에서 좀 올라갈 때 이런 데까지 한번 꼬실 때는 된 것 같은데 못 올라가네요. 기간이 계속 팔아요. 그리고 양매도 투심이 죽었죠. 아니 요즘에는 뭐 특정 매물대를 돌파할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되게 잘 꼬시고 던져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얘 말고 IHQ 매번 얘기했죠. 엔터주 중에서 IHQ 여기서 2월 11일 강좌 보세요. 여기서 얘 따라 들어가면은 그 다음날 얘 되게 빼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 얘 진짜 매매를 했는데 아마 IHQ로 제가 매매해서 한 번도 수익을 올린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요 놈을 그래서 저거 떴을 때도 얘는 매번 꼬시는 놈입니다. 이렇게 띄워놓고 꼬시고 빼고 꼬시고 빼고 계속 꼬시고 빼고만 하고 뉴스 자체도 그렇게 대단한 뉴스도 아니다. 이게 지난번에 여기 IHQ에서 딜라이브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매각한다고 해가지고 요만큼 빠졌는데 지금 또 지분 분리매가 검토 중이라고 이렇게 공시가 나오면서 오늘 또 빠졌어요. 초반에 여기 올랐을 때는 LG U+하고 헬로우 비전, CJ 헬로우가 같이 합칠 경우에는 유선 사업자에서 독보적인 망을 가지고 있는 IHQ가 딜라이브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사업자 선정에도 유리하고 되게 사업이 잘 될 것이다. 그 뉴스가 나왔는데 오히려 지분을 매각 검토 중 뉴스 나오고 빠지고 오늘 조회답변 공시를 했는데 또 매각을 검토 중이다. 뉴스가 나오면서 요만큼 빠진 거예요. 회사 자체는 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 발표 시즌이 끝나고도 뭐 상장 폐지라던가 관리 종목에는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얘네 외국인이 이렇게 매도하고 그 다음에 얘네 진짜 진짜 찌질찌질한 거 요런 거 찌질찌질하고 이거 몇 달 가잖아. 이게 요렇게 보면 한 달 정도로 보이지만 이게 거래일수로 따지고 이번에 추석이라던가 설날 다 빼고 나면 이게 한 2달 되거든요. 이런 거 되게 싫어. 얘 진짜 오르려면 뭔가 중국이랑 엮여야 되는데 중국이 요즘에 무역전쟁이라던가 뭐 그런 거 한다고 해가지고 엔터라던가 뭐 그런 것도 요즘 잘 못 나가고 있잖아요. 게임도 그렇고. 그래서 그때 이런 주식 건드리지 말라고 한 거예요. 얘가 평소에 거래량이 좀 터지면 상관이 없는데 평소에 거래량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거 한번 빵 뜨면은 그 다음에 진짜 미친 듯이 괴롭힌다고. 자, 그리고 어제 실적이 나온 소리바다입니다. 소리바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푸르나와 그리고 이동키, 당나귀 그쪽과 쌍벽을 이루던 P2P 회사인데 지금 실적을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만년 적자. 무슨 만성 치질 같네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적자여가지고 지금 뭐 환기 종목인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환기 종목이 해체될 것이다 하는 그 기대감에 이렇게 뻥 띄워놨었어요. 지난번에 뻥 띄웠는데 실제로 실적이 나왔는데 적자 지속. 허허. 얘가 지금 뭐 사업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옛날에는 MP3 같은 경우에 불법 다운로드하고 뭐하고 그래가지고 얘를 쓰는 사람도 많았고 광고도 많이 들어왔고 그랬는데 얘도 이제 정식 계약을 했습니다. 멜론처럼 뭐 이렇게 소리바다도 음악 듣기 서비스나 뭐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지금 멜론이 1위고 그 다음에 뭐 지니, KT에서 뭐 지니, 램프에 봐봐 지니, 그 알라딘 지니가 아니에요. 그 드리머즈 지니도 아닙니다. 그 음원 서비스한테 밀려서 꼴찌 주자, 거의 3등, 4등 하는 꼴찌 주자인데 얘가 이번에도 환기 종목 탈피를 못하고 그러면은 상당히 위험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관리 종목 탈피 아니면 환기 종목 탈피 뭐 적자가 흑자로 전환될 것이다 그런 거에 뭐 아니면 또 베팅 싸움 하면은 망합니다. 주식 위험하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어제 양회주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성신양회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6.7% 정도 내렸다고 하고 그 덕분에 어제 양회주 주가가 되게 안 좋았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5.8% 내렸습니다. 근데 얘가 거래량이 워낙 안 터진 종목이라서 매매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동시호가 때는 이렇게 좀 매수세가 이렇게 쏠려 있고 그런데 이게 장중에 보면 되게 거래량도 없고 매매하기 힘들거든요. 얘가 오른 이유는 북한 때문에 오른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제3 신도시 건설 뭐 한다 그런 뉴스에 이렇게 이쪽에서 이쪽까지 촥 치고 올라왔는데 지금 실적을 툭 까봐놓고 보니까 영업이익이 감소했고 그렇게 좋지 않아요. 원래 4분기 때는 추워가지고 양회주라던가 뭐 건설주가 잘 나가진 않습니다. 추울 때 원래 아파트도 저런 거 잘 안 지어요. 그래서 실적 보면 이딴 식으로 돼 있고 그리고 어제 쌍용량에도 같이 내렸어요. 얘가 실적 발표하고 제가 내려가니까 친구야 같이 가자 나도야 친구 하면서 얘도 같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를 때도 좀 같이 올랐는데 얘는 어제 빠진 게 쟤보다 적으니까 이 정도밖에 안 올랐죠. 그리고 이런 양회주 우선주를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거 보세요. 뭐 거래량이 1만? 아니 1만도 안 될 때가 되게 많아요. 이런 거 못 팔아요 여러분. 우선주는 여러분이 진짜 주식을 사서 팔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뭐 한 주, 두 주 살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뭐 1억으로도 매매를 못하고 이거 1,000만 원대로도 매매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밑에 뭐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쪽에다 뭐 팔고 그러지. 이 위에다 걸어놓으면 되지 않은데 이걸 누가 산다고요? 하루 거래량이 얼마나 터진다고. 여러분이 오를 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이게 거래량이 어느 정도 터지고 이게 팔 수가 있을까? 한번 자세히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도 다음날 안 터지면은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어요. 옛날에 음악도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노래도 울고 싶어라 하면서 그것처럼 팔고 싶어도 도저히 팔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어제도 이야기했던 그 거래세 이쪽에서 뭐 금투와 비공개 회동 하는데 기재부에서는 절대로 올해 안에 거래세 인하라는 거는 있을 수 없을 것. 그냥 논의나 검토는 해보되 이번 연도 안에는 인하라던가 그런 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얘네는 그냥 지네끼리 노는 거예요. 여기 지금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선거 때 표를 받고 싶어서 뭐 그런 건지 아니면은 그냥 쇼맨십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해야지 기사가 좀 나지. 그래 거래세이나 이런 거 한번 해보자 하면서 그냥 관심 받고 싶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검토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검토만 해본다는 거예요. 얘네가 뭐 기재부하고 뭐 한다고 해서 이게 될 일 없어요. 매일매일 말이 바뀌어요. 얘네 1일 전하고 2일 전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 홍남기 이 아저씨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 했는데 오늘은 또 내린다고 하고 그 다음날 같은 경우에는 또 한번 이거 만나가지고 또 이야기를 한다고 하고 기재부에서는 우린 논의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그리고 오늘 하락이 심한 대형주 중 하나 두산중공업 거래소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8% 가까이 내렸고 지난번에 두산건설 유상증자한다는 이슈에 11%가 내렸고 계속 내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역시 유상증자 저 같은 경우에는 두산 관련 주식에는 손을 안 댑니다. 왜? 두산그룹 같은 경우에는 협력업체라던가 하청업체 기술 탈취를 하다가 적발된 적도 있고 그냥 마인드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이 두산 인프라코어라던가 이런 주식을 되게 많이 매매를 해봤는데 대주주가 맨날 매도하고 튀거나 아니면 알 수 없는 악재가 갑자기 나왔다고 하면서 주가를 빵빵 내리거나 유상증자하거나 그런 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 한다고요. 얘는 심심하면 이렇게 빼고 이번에도 이렇게 빼고 이렇게도 빼고 정말 빼먹는 재미가 있죠.
맨날 두산 바켓 상장하고 두산 바켓으로 인하여서 수혜를 볼 것, 올해 중공업 잘 나간다, 뭐 나간다, 뭐 이렇게 해도 안 되죠. 특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 원전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사우디 원전 수주라던가 아니면 뭐 영국 원전 수주라던가 뭐 그런 거 문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뭐 한다 그런 뉴스 나올 때만 잠깐 이렇게 올라요. 그리고 가서 아무 성과 없으면은 더 빠져요. 그리고 이번에 또 다시 문 대통령이 어디 간다 또 해요. 영국까지 가서 뭐 한다 해서 또 해요. 근데 결과 안 나오면 이렇게 쏙 빠지고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서는 절대로 갈 수 없는 종목이 두산중공업이에요. 두산인프라코어도 매매한 내역을 수십 번 보여줬지만 얘는 10,000원만 넘어가면은 알 수 없는 오류, 아니 알 수 없는 이상한 악재 같은 거, 아니면 대주주가 매도하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터지면서 촥 빼고 그런 지겨운 종목이라서 얘가 또 여기 10,000원까지 꼬시고 그래도 이런 종목 진짜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특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사장도 취임 9개월 만에 사퇴를 했습니다. 이 탈원전 정책 나온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직원 전출에다가 유급 휴가 방안에다가 뭐 여러 가지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이번 정권에서는 여기 건들면 안 돼요.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남인가 계속 한쪽이 무너지잖아요. 두산건설이 무너지면은 두산인프라코어라던가 뭐 두산중공업이라던가 이런 애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해가지고 자꾸 돈을 그쪽에다 퍼주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내려요, 진짜. 어이쿠,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좀 더 해봐야 되는데 나머지는 내일 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28일 매매를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른 날 말고 이날 같은 경우에는 북미 정상 회담이 있고 그리고 MSCI 이제 중국 A지수 편입 결과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결과도 3월 1일 날 그 다음날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일절이 금요일인데 우리나라는 장이 안 열려요. 그래서 투심도 안 좋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정말 매매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까 두산중공업 이야기했죠. 유상증자를 도와주는 계열사 주식을 조심하라.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두산 바켓이 상장한다고 해서 수혜를 봐서 주가가 쫙 올랐지만 반대로 이제 두산 계열사들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남인가 하면서 계열사 주식을 사들이면서 유상증자도 하고 막 그럽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나는 정말 억울하죠. 왜? 나는 실적 좋은 회사를 샀는데 이 회사 실적이 좋아도 다른 회사 유상증자해 준다고 하면서 돈이 다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하한가를 가거나 계속 급락해요. 그래서 이런 회사 주식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행적이 다 남아 있어요. 공시 같은 거 좀 찾아보면은. 그래서 회사를 사실 때 항상 과거 행적을 뒤져보시고 꼭 매매를 해보세요. 사장도 누군가 꼭 살펴보라고 매번 얘기하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 손가락 인대가 파열이 돼서 아마 수술 날짜를 잡고 수술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얼마가나마 동영상이 안 올라올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죠. 입원도 해야 되니. 근데 전업이 문제가 이거예요. 회사원 같은 경우에는 입원을 해도 월급은 나오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입원을 하든 뭘 하든 생활비를 벌 수가 없어요. 거기다 손까지 다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이것저것 걱정할 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수술비도 몇백만 원씩 들고 입원비도 계속 나가는데 난 보험도 안 들었는데 돌아버리겠네요. 뭐 어떻게든 되겠죠.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